자, 주성 엔지니어링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전고점 74,000원, 3월 10일 날 갱신이 나왔죠. 그러면서 최근 6만 원대까지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초조하실 텐데 우리가 고점에서 반이라도 팔아야 됐었나?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끝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빨갛게 달아오르던 내 계좌가 파란불로 켜지는 순간 지금이라도 손절을 생각해야 되나 이런 도망치고 싶은 지독한 공포감. 그것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지금 심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그런 공포감이 지금의 차트를 움직이는 메이저들이 가장 기다려온 완벽한 기회라는 거죠. 자, 최근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 HBM 그리고 AI, 인프라에 대한 거대한 랠리가 그리고 공정 미세화라는 핵심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왜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자, 이거 기업의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주가는 필연적으로 차익 실현이라는 욕구가 쌓이면서 그 매물들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없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르면서 여러분들의 지친 물량을 뺏어가는 구간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요 우리가 겁먹고 도망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설프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바닥에서 내 피 같은 내 물량을 다 뺏기고 남들 정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구경만 하는 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정확하게 행동을 해야 이런 흔들리는 캔들 속에서 이 악랄한 메이저들의 수급을 버텨내면서 우리들의 기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비중을 조절을 또 해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바닥에서 충분한 지지를 할 수 있게 댓글로다가 여러분들의 결의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뭉쳐야지 이런 거친 파동 버텨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3월 10일 고점에 대한 돌파를 하면서 지금 계단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보시면 21선 이 초록색 라인 부근에서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슈가 있죠. 최근 주선 엔지니어링이 발표한 인적 분할 그리고 사업 재편에 대한 공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반도체 장비 부문과 태양광 이런 디스플레이 부문을 분리하면서 각자의 전문성을 좀 키우겠다라고 기업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이를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밑으로 던져졌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기업 가치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이 본업에서 가치를 재평가 받으면서 태양광 부문에 숨겨진 가치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메이저들이 지금 공시를 이용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개인들의 본전 심리를 자극했고 결국 7만 원대 대량의 손절 물량이 유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지금 고점 대비 흐름을 좀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많이 말라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누군가가 대량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 사람과 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거래가 많은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술적 증거가 될 수밖에 없겠고 여기에 더해 앞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적인 뉴스가 있죠. 바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일시 나노 디램 이런 양산 공정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ALD라는 이런 장비를 독점적으로 채택했다는 게 앞으로 내부적인 수주 흐름이 감지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정이라는 게 좀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이 ALD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필수적인 공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메이저들은 이런 압도적인 모멘텀을 이미 데이터로서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이런 단맛을 보지 못하게 인적 분할이라는 명분을 좀 내세워서 주가를 좀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급을 좀 보시면요. 지금 외인들이 지금 흐름을 좀 짓누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기간이 3월 10일 날, 우리가 3월 10일 날 보시면 고점에서 우리가 14만 주 이상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제가 신용 매매를 좀 보시면요. 지금 초록색 선,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어때요? 오히려 신용 매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지금 절벽처럼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빛을 내서 따라붙는 개인들이 이런 작은 조정과 분할 공포를 못 이기고 전부 털려나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성 매물들이 완벽하게 청소가 되면 주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위로 더 가볍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최적의 조건이 완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현재 61,700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선 위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버텨주고 있어요. 자, 1차적으로요. 여기서 주가가 지지를 보여주면 이 전고점 74,300원이라는 길이 아주 시원하게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밀려버리면 어때요? 6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까지 이탈하더라도 밑에 깔린 이 12.7%에 있는 54,000 매물대가 우리를 든든하게 좀 받쳐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겁을 먹고 좀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런 구간에서 전략적으로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평단가를 어떻게 해요? 조금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아침 벌어질 우리 호가창의 또 장난, 그런 거친 흔들기를 버텨내야지만 우리가 머지않아 터질 이 신고가의 랠리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도대체 정확한 얼마의 가격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의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엄청난 메이저들의 파동을 딛고 압도적인 결과를 내 계좌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본다고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기막힌 분석과 타점을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대 자본이 수십만 주를 던지면서 호가창을 미친 듯이 흔들어 대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크게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한 타점 결과적으로 놓치게 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이라는 건 사실 과거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우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장중에 나타나죠. 장중에 실시간적인 수급과 함께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니터 6대를 띄워놓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메이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어떻게 감아내는지, 그러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털어내기 위해서 가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지, 정확한 진입 가격과 최적의 비중을 제가 직접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비싼 돈 내가면서 유료방 가입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1원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만 바라는 게 제 채널에 대한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료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있거든요. 010-2472-6550으로 제 주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적인 타점을 우리가 장중에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는 어떻게 제가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대응이라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잡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인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상승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지금 기관들이 보유량을 낮추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있냐?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주성이라는 이름 단순히 오래된 반도체 장비사 정도로만 알고 계신다면 지금 거대한 이런 머니게임을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 이 반도체에서는요. 지금 HBM3E 그리고 HBM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이냐? 바로 회로를 더욱더 얇게 만들면서 미세하게 깎아가고 그 위에 아주 얇은 막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독보적인 기술이 바로 이 ALD라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원자층 증착 장비입니다.
그 과거에는 아시는 분들은 뭐 CVD 방식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10나노 이하의 공정에서 ALD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전 세계에서 구현한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여오는 뭐 SK 하이닉스, 뭐 일시나노 디램 양산 소식과 함께 중국향 수출 회복 관련 뉴스들이 대중들은 그저 기사가 떴다라면서 호재로만 소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단순한 장비 공급이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서는 이제는 주성이 없으면 좀 안 되겠다. 이제는 독점적인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 그래서 최근 이런 흐름들이 외인들이 고점에서 흔들리면서 조정을 유도하는 사이에서도 기관이 계속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주성 엔지니어링 포기만 하지 않고 저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계좌를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제가 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제가 좀 채널 성장이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으로 좀 대처하실 수 있도록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주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